네, 여우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서서는 시장의 맥에서 남자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들어봤다면 이제 여우방에서는 두 여자 전략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텐데 그래 이제 시장의 흐름은 잘 파악을 해주시는데 이 두 전문가의 구체적인 전략을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의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충실하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순복 주임님. 네. 어쩌실 거예요? 왜요? 자꾸 이 하이 실종 때문에 네. 항의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증권사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그 누구보다 더 점잖게 정장을 입고 다녔는데 제가 10년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수익을 잘 못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야기를 한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컨셉을 좀 바꿔봤는데 우리 PD님이 방송을 진행을 못 하실 정도로 항의 전화를 받는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 PD님이 일을 좀 하실 수 있게 오늘로써 하위 실종 마지막 마감을 좀 하고요. 다시 이제 정말 트레디셔널 점잖게 바지를 입고 나올 건데 염려되는 거는 그게 염려되는 거죠. 예?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컨셉이면 시황도 못 맞추고 종목 얘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 이거 이 요즘 작두 타는데 그거 못 하게 될까 봐 좀 염려는 되지만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저의 하위 실종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쉬운데 뭐 더 두고 보면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더 짧아질 수 있는데. 근데 워낙 제가 이 여성한테 10만 대군을 몰고 네. 다니기 때문에요. 이 여성들의 극성스러움은 저는 남자분들이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한번 왜냐하면 여러분 이순복 주임님 의상이 괜찮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구로구의 그렇게까지. 아버님, 젊은이, 안산의 오빠,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저기 일산의 어머님, 울산의 고모님, 이모님, 이 어머님들한테 점수 어떻게 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자분들한테는 역시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저는 제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요. 우리 PD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좀 힘드시더라도 자 이제 하이 실종은 온디 빠이빠이. 인딩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작두타든 시장 전략 기대를 해주시고요. 전소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시청자분들에게 점수를 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계신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고 시원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세요? 제가 준비하는 건 많은데요. 아직은 적응 단계여서 그런지 이 기센 두 분의 귀에 살짝 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꼬박꼬박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좀 더 이제 정리된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 얘기해 볼 텐데요. 그럼 얘기를 주제로 넘어가서 더 얘기를 길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코스피가 11일 동안 올랐습니다. 단 하루가 약간 파란불이었는데 그때가 1포인트 내린 거였어요. 그래서 즉 10거래일 이상 동안에 16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수익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네, 일단은 개인분들이 갖고 있는 업종보다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양쪽에서 시소타기하는 업종들, 그러니까 대표 종목들만 많이 순환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저히 개인들이 소외됐던 장이었고요. 특히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철저하게 더 많이 소외를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수익이 나신 분들 있잖아요. 한번 이익 실현 하고 갈까요? 아니면 일단 좀 가지고 있을까요? 글쎄 2100포인트를 이제 60일 이평을 수급선을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2100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만약에 지수 상승이 됐다면 사실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지수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2100에 확실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을 하고 가시던 그냥 가시던 사실
그러나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을 권하는 상황입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4월 달에 2,150포인트까지 보고 있는데요. 네네. 2,100에 사실 안착을 해야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증권에서는 코스피를 2,100 넘는 걸로 보고 있군요. 네. 제가 오전 방송에서 KTB증권과 이트레드증권의 투자 전략 팀장을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 2,100 이상을 보더라고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지금 팔기에도 참 애매하고요. 아깝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틀린 게요. 미국 증시가 제가 월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지금 너무 흥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체크하다 보면요. 경제 지표 부진, 유럽 재정 위기 우려, 소비자 신뢰 지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무정거 그냥 양적 완화로 인해 돈을 밀어붙이는 부분인데 다음 주 FOMC의 그러니까 FOMC 회의록이 있는데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저는 꼭 인상한다라는 부분을 점수를 주긴 어려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체크를 해보자면 금통위 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주택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주택 시장이 좀 죽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번 달 금리 인상이 적용이 됐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택 가격이 지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돈으로 증시를 밀어붙여서 미국이 흥분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전소연구원께서는 조금 더 가지고 가서 중기적으로 좀 보자. 4월까지는 보자. 이수목 주임님께서는 한번 이익 실현하고 가자라는 건데 그래요. 김우신 차장 연결돼 있대요. 갑자기 연결돼요. 김우신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익 실현하고 갈까요?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을까요? 이익 실현하고 갈까? 조금 더 가져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익 실현을 해야 될 종목들은요, 소위 말해서,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은 이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주도주인 경우에는 이익 실현 굳이 하실 필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교체 매매를 통해서 주도주로 다시 편승하는 그러한,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가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이코리아가 보게 되면 지금 영업일수 기준으로서는 11일 연속 수급 매수를 기록해 있는데 오늘은 지금 매수가 지금 단기 피크를 왔죠. 프로그램 매수가 8천억 들어왔고 외국인이 4천억 샀으니까 단기적인 피크가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금의 성격 자체는 이 어떤 투기적인 자금이 아니라 중기적인 우량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이 외국인들이 사는 어떤 종목들 자체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주요 업종의 대표주들을 다 쓸어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투기적인 매매를 하는 그런 자금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도주가 아닌 것은 조금 일단 이익 실현하고 주도주를 갖고 가자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 사고 싶은 분들은 사는 걸 권하세요? 그럼 어떤 것을 매수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아까도 교체 매매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네, 주도주의 화려한 비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지수는 2,100선에 gat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들이 뭐겠습니까? 현대자동차, LG화학, 현대중공업 이런 주식들이 우리 시장을 주도해왔던 그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의 면면을 보시게 되면요, 다 신고가입니다. 지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씩 다 올라왔거든요. 이런 무거운 바윗돌이 지금 깃털처럼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수급이 이쪽으로 좀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주, 소위 말해서 이제 LG화학을 대신했던 호남석유화학이나 아니면 KP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정유조 이런 쪽에서
LG화학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역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기아차에만 집중됐던 그런 매수세가 이제는 밸류에이션 갭이 완전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을 꼭 간과하지 마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과 현대차, 현대중공업은 주도주의 역할을 탄탄하게 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리고 김우신 차장님만의 이 테마는 한번 꼭 가져가자. 이런 게 있다면서요? 저는 뭐 테마라기보다는요. 네. 이 어떤 그 시장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그런 단기적인 테마라기보다는 그 좀 큰 그림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이오와 헬스케어 쪽입니다. 이 바이오 헬스케어 중에 인간의 그런 그 삶의 질적인 부분이 향상됨에 따라서 늘 관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그냥 한 종목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셀트리온을 꼭 관심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여러 증권사에서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떤 개별 종목 내지는 어떤 개별적인 그런 그 흐름들을 약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무방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 한 가지 집어주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셀트리온을 뭐 집어주신 김에 목표가까지 같이 말씀해 주신다면요. 셀트리온 목표가 제가 뭐 얼마 말씀드릴까요? 저는 원래 스타일이 목표가 잘 말씀 안 드리는 스타일인데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한 5% 정도 오르면은 단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큰 그림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시장 평균 컨센서스가 약 한 4만 원 정도 목표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증권사들 추정치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수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장님. 지금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개인들이 손대기 어려운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릴렉스. 근데 지금 그 증권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4.27 보선과 대선 테마와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수혜주로 이 관련주들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대형주를 매매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에 솔깃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유는 그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네. 자, 코스닥 오늘 외국인 처음 매수 들어왔거든요. 네. 코스닥 어떤 업종 매수해야 될까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의 주력 업종은 IT 부품주들이 주력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IT 업종 자체의 그런 업황이 아직까지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정도 돼야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IT 업종의 주식들은 아무래도 좀 박스권 형태의 가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개별적으로 조금 더 성장성이 있는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는 사실 옥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소위 말해서 그냥 덩치만 크고 아직까지 큰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바이오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돼 있는 그런 회사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비싼 주식 잘 못 사셔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될까요? 김우신 차장님, 깜짝 네. 출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닥 네. 대선 테마 하지 말래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지금 그냥 증권가에서는 네. 그 이슈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이분 차장께서는 그 바이오 바이오 쪽이요. 예. 종목까지 찝어주셨잖아요. 네. 셀트리온. 아무래도 증시 조정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을 좀 아낄게요. 네. 예, 얘기 들어봤고요. 4월 시장 전망을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표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부분, 코스피, 대우증권, 1950에서 2150, 롯데쇼핑,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차, NHN, CJ제일제당, LG화학, GS 실리콘웍스. 아직 주식은 싸다. 이 얘기가 인상 깊네요. 현대증권 2200까지 보고 있고요. IT화학, 자동차입니다. 2분기 강세장이 초입 국면이다. 적극적 비중 확대. 하나대투증권 2300까지 보고 있고요. 펀더멘털이 상승 동력의 핵심이다. 자동차, 정유, 은행, IT. NH투자증권입니다. 4월 2100까지 보고 있고요. 우리금융, 삼성증권,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신한금융투자, 밸류에이션에 이어서 이제는 펀더멘털 모멘텀까지 확보한다. 4월 코스피 2150까지 정유화학, 자동차, 철강입니다. 맞네요. KTB투자증권 4월 2150원 50포인트입니다. 키움증권 2200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전통적인 강세장 KTB 투자증권에서는요, 박석현 연구위원이 오늘 직접 얘기를 해준 부분이었어요. 키움증권은 상승 추세로의 복귀 전망이다. 여러분, 공통점을 느끼실 거예요. 2100선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한결같이 좋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참 4월은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한양증권에서도 여기 한 가지를 또 추가를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계단식 상승 기조가 다시 한번 재개됐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2,100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2,150을 받지만 주가 레벨보다는 타이밍 매수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컨센서스의 상향 업종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에너지, 금융, 소재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목 주임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세상에 화장빨보다 더 무서운 게 조명빨이죠. 제가 오늘 이 조명빨로 그나마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저 턱 쪽에는 이 피부 트러블과 이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는 4월 증시, 저의 답은 발키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간밤에 지표들 잘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S&P에서 포르투갈과 그리스 신용 등급 강등했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올랐습니다. 그 분석을 두 전문가가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수목 주임님께서는 그만큼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과열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좀 더 이제 미국 시장에 앞으로 좀 봐야 할 것들 잠깐만 좀 건네주시고 좀 넘어갈게요. 다음 코너로. 네, 지금 뭐 오늘 새벽 이제 오늘 밤에 시작될 뭐 ISM이라든가 고용 지표 잘못 나오더라도 미국 증시는 지금 흥분해 있기 때문에 잘 소화시킬 겁니다. 문제는 다음 달 시작이 스타트인데요. 일단 3월 말까지는 좀 일단은 그러니까 2,100포인트 안착 정도의 그다음에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 다 충분히 느리시고 4월달 그래서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4월 발키리에서 알려드릴게요. 예.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전소영 의원께서는 IT가 4월 증시에서는 또 주도의 역할을 해야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IT에 대한 굉장히 심층적인 분석을 해오셨어요. 예, 뭐 심층적이라기보다는요. 네. 어제 제가 게시판을 보니까 어떤 분이 IT 계속 간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최선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이게 과연 최선입니까?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들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지금 계속해서 사실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IT 업종 같은 경우는 IT 업종이 그리고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6%입니다. 네. 그만큼 IT 업종이 우리나라 지수에서 구성하고 있는 흐름이 굉장히 큰데요. 신공항. 예, IT 업종이 결국엔 움직여야 2,100포인트를 안착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결국에 좀 보여드리고. 네. 여기서 잠깐.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부산 가덕도, 그리고 경남까지 동남권의 신공항, 이 밀양과 가덕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3시 30분 지금 생방송으로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두 곳 다 50점 미만일 때는 탈락한다 그랬는데 저게 지금 38.3, 39.9로 50점 미만이잖아요. 모두 탈락했는데 후폭풍 되게 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중에 두 곳 다 탈락할 것이라는 이야기 돌면서 그럼 다음으로는 그럼 철도 관련 쪽에서 하신 이슈는 되셨습니다. 네. 오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네. 머리가 아프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증거 자료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차트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준비가 됐나요? 그럼요. 예. 말씀하세요. 네. 그 IT 업종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을 때 항상 아웃퍼폼 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내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산업 생산과 경기 선행지수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경기 선행지수는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셨을 때 IT 업종은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지금 이제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빨간색이 코스피고 까만색
빨간색이 삼성전자입니다.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조금 갭 메울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 살펴보셨을 때 충분히 IT 업종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IT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외국인들의 11거래일 연속 매수, 기관들, 특히 투신권에서는 계속된 매도, 이렇게 되면 외국인 기관들이 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했는데 기관까지 오늘 돌아오면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쌍끌이 매수가 네. 반가웠잖아요. 그 수급에서 어떻게 투자자분들은 포인트를 두고 좀 투자를 생각해야 되는지 좀 분석을 해주세요. 제가 오늘 그대는 영원한 내 편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 갖고 왔는데요. 시간상 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드릴게요.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아깝다. 나도 오늘 IT다라고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신저가를 찍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같은 IT인데 이렇게 차별화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해답은 역시 기간에 있습니다. 사실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기간이 이익 실현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최근 소외되고 있는 금융, 건설, 통신이 기간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은 팔고 있지만 외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죽쓰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외인이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나라 코스피건 종목이건 항상 저 밑에서 열심히 끌어올리는 거는 외인이고요.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거기에서 뒷북치는 게 기관이고 거기서 한 단계 꼭지를 찍는 게 개인인데 이게 종목별로도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증권주 안 좋다 하다가 오늘 2100포인트 근처에 오다가 바로 삼성증권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은 철저하게 실적에 대한 장세를 노리고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이익 실현하고 있지 않은가. 자, 그러면 저 밑에서 눌려있는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LG전자, 외국인들이 열심히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2분기를 지켜보면서 기관을 따라하지 말고 외국인으로 저가 매수를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보다는 외국인을 따라하자고요. 네. 어떤 종목 매수, 어떤 업종을 주로 지금 매수하고 있나요? 예, 지금 외국인들은? 오늘 사실 차별화를 보였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기관은 열심히 팔고 있지만 외인들은 사고 있고요. LG전자도 사고 있습니다. 물론 IT 모습으로 좀 IT 업종으로 좀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외인이 끌어올렸던 거를 기관이 열심히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얼마나 먹고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에 한번 해봤는데요. 오히려 지금 많이 눌려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이런 업종을 2분기 노리시고 한번 매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0일 동안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원 매수했습니다. 과연 어떤 업종 종목을 매수했는지, 4월에는 어떤 업종 종목을 매수할 건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는 이어질 건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꼭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다음 주제입니다. 칸 때문이야, 피로는 칸 때문이야. 그러면 주식시장의 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주식시장의 피로는요? 네. 술로 풀어야지 않을까요? 예. 이제 피로감이 확실히 쌓였으니까 네. 전략을 우리가 네. 아주 철두철미하게 짜볼게요. 네. 미국 증시가 저는 굉장히 걸립니다. 사실 월요일서부터 이상하게 얘네가 너무 돈으로 밀어붙인다. 그 모습을 바로 오늘 밤에 끝난 미국 증시. 악재, 나쁜 지표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미국 증시. 조정을 좀 앞두겠구나. 과연 어떠한 재료가 조정으로 빌미에 써 있을까? 자, 우리는요, 오늘 2100포인트 근처 오니까요, 삼성증권도 증권주도 플러스로 돌려졌지만 더 재밌었던 거는 기관이 열심히 팔고 있다가요, 2100포인트 그냥 갑자기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자, 기관도 흥분하고 있고요. 이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지면 개인도 흥분합니다. 흥분할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지금 굉장히 냉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발키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4월 증시 전망 증권사에서 부품금을 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장세 뚜껑 열리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네. 조소연 연구원님.
예, 지금 코스피가 W형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털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급 장세로 끌어왔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끌고 오고 기관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끌고 갈 모습인데요. 펀더멘털 확실하게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내일부터 경기선행지수, 산업생산 동향, 그리고 이순복 주임님이 말씀하셨던 주말의 고용지표, 그리고 내일 시카고 PMI 이런 지수들 한 번씩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지표와 상관없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 사실 단기 과매수권에 진입한 것도 맞고요. 하지만 이제 코스피와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미증시는 차트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탄탄한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이럴 때 단계적인 매수 접근으로 타이밍 항상 시간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우방 뜨거웠습니다.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